오늘은 연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그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 안성과 강릉, 세종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에 최고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곤란한 상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진실을 인지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트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이어서 스포츠 투나잇이 방송됩니다. 생맥주 캔. 따는 순간 솟아나는 부드러운 거품. 더 완벽한 생맥주.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좋다 너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 사이다 제로.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 나는 계속 나아간다. 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볼수록 강한 초음파 리프팅. 울스라피 프라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캠코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뜨거운 여름. 청정하게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라거 테라.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숙취파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생맥주 캔. 따는 순간 솟아나는 부드러운 거품. 더 완벽한 생맥주.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왼수 같은 고구마. 여보, 난 고구마 싫어. 사시사철 밤잠 못 자게 하는 오메 징은 고구마. 그래도 여보, 황토 봤어. 우리 발소리를 듣고 자란 요놈이 내 2손 받쳐 키운 녀석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고구마. 빛을 본다네. 금쪽 같은데 고구마. 맥도날드 버거로 큰 사랑 바꿔라. 황토밭에서 키운 금 같은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덕에 빛을 보는구나. 달콤한 고구마에 고소한 치즈까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아까 만나네. 슬레이.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More fearless. More confidence. More power. More passion. Quick pick, clean finish. 아사히 Super Dry. 밝은 옷 세탁 후에도 칙칙하다면 파울하세요. 파울만의 리뉴 기술로 칙칙함의 원인인 보풀을 제거해 밝은색 옷을 더 밝게, 세탁까지 확실하게. 새 옷인가요? 아니, 파울했죠. 다양한 밝은 옷에 파울 화이트.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요즘엔 사이다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나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도랑. 나랑도 사이다 제로. 간다. 끝까지 간다. 깔끔함의 극한까지. 슈퍼클리어 공법으로 완성한 깔끔한 목넘김. 필라이트 클리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포츠 투나잇에서 인사드리는 김윤상, 김가연입니다. 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황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벌써 이번 시즌 6번째 우승을 거뒀고요. 또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세계 최강팀을 꺾고 금메달 컬렉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스포츠 투나잇에 또 하나의 환상의 복식조가 탄생했죠. 맞습니다. 바로 김윤상. 김가연. 네. 찰떡 호흡을 호소하는 혼합 복식조인데요. 때론 스매시처럼 강렬하게, 때론 헤어핀처럼 섬세하게 이 시간을 들었다 놨다 할 저희의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더불어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투나잇 브리핑으로 스포츠 투나잇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일본 오픈에 출전한 여자 단식 안세영과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가 또 한 번 적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은 결승에서 세계 2위 중국의 왕지이를 42분 만에 잡아냈는데요. 32강부터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 6번째 우승을 거뒀고요. 남자 복식에선 서승재, 김원호조가 세계 랭킹 1위 말레이시아조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시즌 5번째 우승을 합작하며 최고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마지막 상대는 타이완이었죠. 지소연의 페널티킥 골과 장슬기의 추가골을 더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점 5점으로 중국, 일본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맞대결 다득점에서 우위를 점하며 여자부 초대 대회였던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베테랑 지소연은 성인 대표팀에서 첫 우승을 경험했고요. 이번 대회 2골을 터뜨린 장승일기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웅이 또다시 남자 1500m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재웅은 일본에서 열린 호크랜 디스턴스 챌린지 4차 대회 남자 1500m 경기에서 3분 36초 01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지난달 2차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을 2초 54나 앞당기며 한국 신기록이자 올 시즌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육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재웅은 오는 9월 세계선수권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이도현이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도현은 남자부 리드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챔피언인 스페인의 알베르토 히네스 로페스를 제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요. 1차 월드컵 은메달, 5차 월드컵 동메달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월드컵 시리즈에서 통산 3번의 우승을 모두 볼더링에서 해냈던 이도현. 처음으로 리드 종목까지 제패하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3타를 줄인 셰플러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해 2위를 4타 차로 밀어내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는데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에만 메이저 2승을 추가하면서 통산 메이저 우승을 4회로 늘렸고요. 이제 US 오픈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 중에선 임성재만이 컷을 통과했고 공동 5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투나잇 브리핑 만나보셨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응원한 만큼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우승 소식 너무 기분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표팀 신구 조화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소연, 이금민, 김혜리, 장슬기 선수 같은 베테랑들이 흔들리지 않게 팀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여기에 정다빈, 김민지, 김신지 선수 같은 젊은 피가 팀의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제 뭐 아나운서 팀의 신구 조화를 할 수 있는 가연 씨와 저도 이제 스포츠 투나잇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팍팍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후반기가 시작된 KBO 리그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유병민 기자, 최원영 기자와 함께 따끈따끈한 그라운드 소식 전해드릴게요. 2025 KBO 리그 현재 순위입니다. 9연승의 한화, 2위 LG와 5경기 반차 선두를 질주합니다. 5위 KT는 후반기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서 3연패에 빠졌고요. 4연패를 끄는 삼성과 4연패에 빠진 SSG가 나란히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9위 두산은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구가 가장 뜨거운 시간 클리닝 타임 유병민 기자, 최원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부터 뉴페이스인 저희와 함께 야구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좀 스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뭐 잘 어울리죠. 김윤상 아나운서야 뭐 배드민턴도 잘 치고 펜싱도 좋아하고 골프도 잘하고 또 대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팬으로서 또 유병민 기자가 때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올해도 우리 신난 대전 사람들 그렇죠. 아주 신났죠. 또 김가연 아나운서는 제가 또 21년도에도 야구장에서 코로나 시절에 외롭게 혼자서 야구장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봤던 전직 야구 여신의 귀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두 분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최원영 기자님은 저희가 좀 처음 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두 분은 지금 너무 화사한데 네. 오늘 저만 그림자처럼 입고 와서 제가 오히려 좀 민망하고요. 오늘 하루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옷은 비록 약간 검은색이지만은 네. 기자님의 그 미소는 존재감.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지금. 화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사합니다. 예. 네,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해보면 후반기에도 이 팀의 고공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두 하나 이글스인데요. 9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한화가 전반기를 6연승으로 마치고 나서 후반기 4연전에서 한 경기 우천 취소되고 네. KT랑 3경기를 해서 3경기를 다 이기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질주를 했어요. 특히 토요일 경기에선 강우 콜드 승리라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죠. 그날 6회 초에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34분 동안 중단이 됐어요. 네. 한화 선수들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전부 일기예보를 찾아봤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원석 선수가 걱정하지 마. 큰 비구름 온다. 오늘 경기 못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대요. 6회 초면은 이게
최소 그 경기 요건이 충족이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이미 충족이 된 상황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방수포를 걷는 모습을 보고 하나 예. 선수들이 아, 경기 재개하겠구나. 다시 준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원석 선수가 다시 등장해서 15분 뒤에 폭우 온다. 오늘 경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비가 내렸고 강호 콜드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무슨 하늘에 계신 분 대변인처럼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원석 선수가 등장해서 네. 곧 비가 내릴 예정이요. 약간 이렇게 말해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호 콜드 승리가 된 후에 아주 기세등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는 팀의 전형이에요. 하늘이 돕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돕는 거죠. 예. 그 정말 잘 되는 팀의 전형인데 선수들은 이제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경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반대로 KT 입장에서는 한 점 차였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호콜드 패배가 됐으니까 더욱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에도 여전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인데요. 유병민 기자가 세잔당한 스포츠 투나잇을 위해서 특별히 한 선수의 목소리를 또 담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마지막 3연전 때 대전을 가서요. 네. 리베라토 선수랑 최은성 선수 인터뷰했는데 한화의 주장이죠. 최은성 선수가 지금 후반기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전반기에 초반에 굉장히 타격이 안 좋았어요. 네. 4월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네. 5월부터 반등을 하면서 5월부터는 엄청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최은성 선수가 지금 특히 지난 KT전에서는 승부의 쐐기를 박는 말로 홈런도 박용현 선수에게 터뜨렸는데 그러니까요. 타격 스탠스를 좀 바꿨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보시죠 한번. 네, 그럼 유 기자가 준비해온 최은성 선수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제일 상단에 있어서 순위가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이 새로운 구장에서 첫 시즌을 하는데 또 좋은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폰세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1선발 투수로서 또 나가는 경기마다 잘 이겨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용병 선수들도 네, 팀 선수들의 분위기를 한데 잘 모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서 네, 투수는 폰세 선수고요. 그리고 타격에서는 제일 그래도 뭐 막내 쪽에 있는 선수지만 문현빈 선수가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려울 때도 좀 다시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뭔가 시너지가 날 때까지 좀 버텨준 선수라서 막내 쪽에 있는 선수지만 네,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야구 인생에서 저는 결승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4강도 LG 가서 워낙 또 네, 지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다녔을 때라도 가봤다면 결승전을 해봤다면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후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냥 개인적인 거로는 LG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이게 친정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는데 LG랑 경기 해보면 정말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진짜 이 점수차가 나도 안심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겼을 때 그 희열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처럼 네, 매일 이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선수들은 뭐 사실 작년 시즌이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마무리 캠프를 한 2달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항상 매번 그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선수 부상 없이 원하는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적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네, 잘 수직 상승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선수들의 그 힘이 생긴 것 같다는 건 좀 느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타이트한 경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지거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데미지가 있고 많이 다운되는 게 사실인데 그걸 딛고 이겨내고 또 어려운 팀 상대로도 그렇게 이겨내다 보니까 네, 저희 팀원들도 다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언제든지 좀 쓰러져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승부처가 후반기 시작하는 경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수들 잘 힘 모아서 네, 진짜 모두가 원하는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 내용 중에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되면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국 시리즈는 특별한 무대다 보니까 선택받은 선수들만 갈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들 중에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끝내 밟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은성 선수도 아직까지는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 야구 인생에서 결승전이 없었다 그래요. 효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본인 얘기로는 그 당시 팀이 좀 전력이 약해서 항상 뭐 4강, 8강에서 떨어져서 결승을 못 갔고 LG에서도 플레이오프가 가장 높은 단계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가면 정말 원 없이 하고 싶을 거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LG 시절에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97타수 4안타, 타율이 3할이 넘고요. 홈런을 4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22시즌에 안우진 선수에게 친 홈런도 있어요. 안우진 리그 선수인데요? 최고의 투수인 그쵸. 네, 그렇죠. 안우진 선수에게 친 홈런도 있고 또 출루율은 3할 8푼 5리, 또 장타율은 5할이 넘어서 OPS가 0.890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은성 선수의 인터뷰가 저희 8시 뉴스 나간 다음에 하나 팬들이 최은성 선수가 가을에 얼마나 강하냐 했는데 LG 팬들이 그 근거를 막 대면서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은성 선수 인터뷰에서 친정팀이기도 하고 또 LG가 워낙 강팀이라서 이런 팀을 상대로 이기면 희열이 클 것 같아서 LG랑 한국 시리즈 붙어보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1, 2위인 팀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은서 선수도 말했지만 선수들이 힘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팬들도 아마 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게 이번 시즌 하나의 모습인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문 감독은 모든 선수를 고루 기용하고 있어요. 후반 되면은 정말 교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잘하는 선수, 주전수 위주로 좀 기용했으면 좋겠는데 김경문 감독이 좀 백업 선수도 주전으로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김용건 감독이 그렇게 기용한 선수들이 또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원석 선수라든지 황영국 선수라든지 김세현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딱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의 그런 야구가 이제 하나에 스며들었고 또 선수들 또 감독님도 카리스마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최우 기자도 알겠지만은 딱 풍기는 아우라가 선수를 압도합니다. 뒷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경문 감독님을 사석에서 좀 만나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구공에 김윤상님 뜻깊은 만남 감사하고 뜻하는 것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 사인까지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저는 야구장에서는 항상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포스 있고 근엄하고 이런 느낌만 보다가 실제로 딱 만나뵈니까 정말 옆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고 뭔가 마음을 아우러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애견남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견 감독의 스타일이 선수들의 그런 마음을 또 힘들 때 좀 잘 어루만져주지 않았나. 그래서 또 똘똘 뭉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문 감독님 이 표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꼭 물어보세요. 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제가 화요일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 최은성 선수가 투수와 타자 MVP를 꼽아달라는 말에 폰세와 문현빈 선수를 꼽았단 말이에요. 두 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의 MVP를 꼽는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보자면 저는 좀 과장을 보태서 올 시즌 한화의 야구는 4월 5일 삼성전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월 4일까지 한화가 시즌 3승 8패로 꼴찌였단 말이에요. 사실 4월 5일에도 패색이 짙었습니다. 9회까지 끌려가고 있었는데 4대 6으로 끌려가던 9회 초 문현빈 선수가 역전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팀의 7대 6 승리를 선물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날을 기점으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화가 해당 기간에 16승 5패, 승률 7할 6푼 1리를 뽐내면서 이 기간 승률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팀 순위도 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최원영 기자는 지금 식목일이 한화의 MVP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 지금 문현빈 선수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는 알겠습니다. 게. 그렇군요. 한국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현빈 선수가 올해 정말 한화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올스타전 때 보니까 다른 팀 감독들도 문현빈 선수를 보면서 나 문현빈 무서워. 쉽게 안 죽더라. 정말 끈질기더라. 그냥 툭 치는 것 같은데 비거리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 등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현빈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야, 남이 상대하기 싫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또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자랑스럽죠. 네. 투수는 누구 꼽겠습니까? 사실 투수는 폰세 선수도 당연히 잘했지만 이게 선발 투수 한 명이 잘해서 팀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외국인 선발 투수인 그 와이스 선수가 같이 전반기 동반 10승도 달성하고 같이 잘해줬기 때문에 한화가 더욱더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외국인 원투펀치가 공고하게 있는 팀은 늘 우승권에 있었어요. 이게 올해 한화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한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최하위까지 떨어졌는데 타선도 터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마무리였던 주현상 선수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화가 고민이 컸는데
곧바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에 투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김서현 선수가 155, 158에 빠른 공을 8회에 뿌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주현 선수가 9회에 나와서 147, 8을 던졌는데 사실 지난해 좀 많이 던지긴 해서 구속이나 구에 좀 떨어지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155, 8을 보다가 146, 7은 쉽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오타니 선수의 160공을 못 치다가 그 다음 투수가 153, 4 던지는 걸 쳤거든요. 네. 그게 타자들의 공에 눈에 익는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곧바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기용을 했는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사실 3년차 선수고 고졸 신인 3년차 선수다 보니까 좀 경기 경험도 적고 담대함도 필요하긴 한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20세이브를 넘게 팀 승리를 지켜내면서 뒷문을 지켜주고 있는 김서현 선수가 저는 전반기에는 개인적으로 MVP라 생각을 하고요. 김서현 선수 이전에 그 김서현 선수를 고용한 그런 김경문 감독의 그 선수 기용 능력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이 아니라 기용이라 그러죠. 고용은 지금 고용이라고 했나요? 네, 사장님이 고용하시는 거고 네. 김경문 감독이 기용도 했고 양상문 투수 코치가 젊은 투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워낙 또 투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올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황준서, 조동욱 또 그리고 김서현 젊은 어린 투수들이 굉장히 마운드에서 자신의 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점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 타자에서는 저는 노시안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타율은 많이 낮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지금 홈런도 많이 때려주고 있고 타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특히 후반기 3연전 KT전에서는 결정적인 홈런과 타점을 올렸습니다. 영양가 있는 홈런들을 잘 때려내고 있어요. 잘 때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보시기에는 타율 너무 떨어지고 또 병살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경문 감독은 딱 감싸는 게 일단 노시안 선수가 압도적으로 수비 이닝이 많습니다. 팀이 이렇게 귀하는 선수가 없다. 10개 구단의 모든 야수, 내야수 중에서 수비 이닝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어렵다는 핫코너, 3루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수비적인 측면, 공격적인 측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가 좀 부침을 겪어서 6번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떤 김경문 감독은 중심에서 좀 기준을 잡아주길,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고 노시안 선수가 지금 후반기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하나는 좀 공격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MVP도 꼽고 최은석 선수 인터뷰도 만나봤고요. 또 플로리얼이냐 리베라토냐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한화의 선택은 결국 리베라토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리베라토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제가 이날 인터뷰한 날 이제 김경문 감독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베라토 선수가 계약 기간이 단기 계약 기간 7월 25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경문 감독께서 7월 25일까지 끝까지 지켜본 뒤에 최종 누굴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반기 첫 경기부터 리베라토 선수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정식 계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했지라고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사실 그렇게 길게 간 이유는 플로리오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네. 부상은 어느 선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오거든요. 리베라토 선수가 잘하다가 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플로리오 선수를 투입하려고 좀 각각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빠르게 결정됐고 그 이유는 지금 선수단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잘 나가다 보니까는 언론에서도 매일 감독께 누구 선택할 거냐 물어보고 또 여론도 팬들의 여론도 누가 맞냐 물론 리베라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프로리얼에 대한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론들이 또 선수단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공교롭게 프로리얼 선수가 부상 중이었는데 올스타에 뽑혔어요. 맞아요. 올스타전에 왔거든요. 사실 선수들도 너 더 빨리 돌아와. 리베라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리베라토한테도 뭐 잘해서 그러니까 사실 인턴 직원 둘이서 정규직을 갖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누굴 응원하기 힘든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수단 분위기가 묘하게 좀 약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좀 리베라토 결정을 내렸다 하고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단 두 선수 모두 장점이 좀 정확히 다릅니다. 플로리오 선수는 주루와 또 수비가 강점인 선수고요.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는 타격이 강점인 선수예요. 근데 한화가 아까 말씀드린 신초반에 타격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팀 타선이 폭발을 해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팀 타격은 늘 평균적이었어요. 리베라토 선수 합류하기 전까지는 리그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리베라토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확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리베라토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IQ와 비슷하게 불리는 BQ, 야구 지수라 그러거든요. 베이스볼 IQ. 큐가 뭘까요? 큐. 퀄리티? 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IQ.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BQ 지수가 좀 플로리다 선수보다 리베라토 선수가 좀 높다라는 게 현장 지도자들의 판단입니다. 사실 플로리다 선수가 전반기에 한두 차례 좀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어요. 의욕이 좀 많아서. 예. 그런데 그런 점들로 영향이 친 것 같고 리베라토 선수는 좀 흥이 넘치는 선수지만은 경기할 때는 진짜 초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제가 좀 보니까 그 리베라토 선수는 좀 기다릴 줄 아는 선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예, 결정적으로 이 한화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기아전에서 네. 지고 있던 경기를 9회 말에 말르기 위해서 리베라토 선수가 동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냅니다. 높은 공을 참아서. 보통 외국인 선수는 이걸 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치려고 하고 스윙이 커지기 마련인데 본인이 설정한 존 안에 공이 안 들어오면 참고 기다리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모습 보였어요. 이 점이 김경문 감독에게 크게 어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사안을 봤을 때 리베라토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판단을 해서 한화에서는 또 빠르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현영 기자도 좀 조사해 온 게 있지 않나요? 네. 그 김경문 감독의 멘트를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김경문 감독은 리베라토 선수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바쁜데 만나는 투수들이 전부 처음 보는 투수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기간에 그 모든 투수들을 상대로 너무나 잘 싸웠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사실 리베라토 선수가 후반기 3경기에서도 지금 타율 5할 3푼 8리로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리베라토 선수가 보여준 해결사 능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선수 지금 득점권 타율이 6할이 넘는데 16타수 10안타 15타점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16타수 동안 15타점을 팀에 선물한 거죠. 그만큼 팀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승리 확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리베라토 선수 계약이 확정된 뒤에 올해 반드시 한화와 우승하고 재계약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화와 함께 우승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일반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야구에서도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고용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득점권을 잘하는 이유가요. 네. 이 선수는 자기의 존이 명확하다 그래요. 그래서 KT전에서 홈런을 치기 전에 스트라이크를 먼저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타석에서 웃어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공이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공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선수는 그러니까 노림수가 틀려서 스윙을 어정쩡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요. 확실하게 다 스윙을 한대요. 모든 공에. 그 점이 굉장히 또 크게 어필이 됐고 그리고 이 선수가 보게 되면은 방망이를 되게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고 스윙도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손목 힘으로 타구를 보내버려요. 이런 점들이 장타 생산 능력에서는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 보는 투수에게는 좋거든요. 이게 게스히팅이 아니라 딱 공보고 공치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또 좋은 선수고 그 KT전에서 해설하시던 장모 위원이 홈런이 될 줄 모르고서는 멘트가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봐도 넘어갈 타구가 아니라 넘어간 거는요. 그만큼 공의 스핀이 잘 먹고 손목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한화 입장에서는 리베라토 선수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또 발사각도 좀 낮게 갔나 봐요. 맞아요. 라이너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뜬 공보다는 라이너성 타구가 훨씬 더 인플레이 타구라든지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와이스 선수처럼 앞으로의 또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베라토 선수도 한국에서 조금 더 확실한 성공 신화를 쓰기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G 선수가 대전 중구의 명예 구민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팀과 녹아들기도 하고 대전이라는 곳에도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는데 앞으로 리베라토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사랑과 격려 또 당근과 채찍 모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야구장의 열기 그대로 이어서 축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시안컵을 마치고 온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요. 기다렸던 K리그에선 역대급 경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장지현 해설위원, 이정찬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뜨거운 여름 청정하게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진다 좀. 야, 이럴 땐 따서 마시면 온몸이 싹. 더위를 싹 날려버린 이 소리. 진짜가 되는 시간. 카스. AS631. 이것은 정교함의 집중. 6가지 성분을 집중시켜. 나이스 어프로치. 손목에 바르는 화장품.
아스릭선. 축구가 가장 뜨거운 시간 하프타임. 네, 오늘도 이정찬 기자 그리고 장지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두 분인데 저희가 이제 또 여기에 MC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근데 진짜 김윤상 아나운서와 이 김가연 아나운서 보니까 보이그룹 또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주시은 아나운서 있을 때보다는 뭔가 느낌이 다르고 마치 그 하프타임 공연하러 오신 분. 네. 이래서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장지현. 지켜야겠네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또 새로 오신 두 분이니까 네. 또 새로운 두 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최소 2배 이상 열심히 취재해서 뭐 좋은 소식 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2명이 늘었으니까 2배 이상 열심히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시안컵으로 잠시 쉬어가던 K리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포항과 전북의 맞대결, 아마 올 시즌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포항이 전북의 무패 행진을 끊어내나 싶었는데 전북이 이걸 기어코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2 대역전승. 네. 전북의 거스포획 감독도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올 시즌 K리그 경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기 아니냐. 이런 또 극찬을 했던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전반은 홈팀 포항이 정말 잘했습니다. 강력한 팀 압박을 통해서 지금 신광훈 선수의 패스를 홍윤산 선수가 쇄도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전반 막판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이호재 선수의 멋진 오른발 중거리골 2대0으로 앞서는 포항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포항이 완전히 승기를 잡나 싶었는데 후반에 이승우 선수가 이영재 선수와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침착해요. 지금 3자 패스를 통해서 만의 골을 넣었고 그리고 교체 투입된 권창훈의 크로스를 티아고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종료 직전에 권창훈의 크로스를 홍정우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댔는데 이것이 이호재 선수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전북이 3대2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리그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왜 전북이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특히 역전의 발판을 놓은 이승우 선수. 오래 기다린 시즌 첫 골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투입이 경기의 변곡점이 되죠. 이렇게 이승우 선수는 뜨거운 여름에 그러니까 지친 팀의 에너지 레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변속기어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송민규 선수와 교체돼 들어갔는데 좀 터치라인 쪽에서 측면을 파고드는 송민규 선수와 달리 과감한 드리블 그리고 간결한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조금 더 측면보다는 조금 더 그 중앙 쪽으로 그 부분을 공략했고 결국 대역전극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이번 시즌 14경기 만의 첫 골이고요. 29분 동안 뛰었는데 패스 13개 중에 12개를 성공할 정도로 공격 전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정말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티아고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이러면서 그대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경기를 네. 본 저도 그렇고 모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뭔가 좀 시원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옅은 미소.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축구에서도 보기 힘든 역대급 골 셀레브레이션 나왔는데 사실 해외 축구에서는 뭐 골을 넣고 다리 하나를 들고 뭐 강아지가 소변 보는 셀레브레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골을 넣고 진짜 화장실행 셀레브레이션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안녕하고 퇴근 셀레브레이션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팬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지금 한 30여 초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심을 만지고 했는데 사실 규정상 화장실을 가려면 주심에게 허락을 받고 경기 중에 이제 갑자기 화장실행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골을 넣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골 넣고 빨리 화장실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처럼 골 넣고 저렇게 진짜 화장실 가는 선수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 카드를 받은 거군요. 그렇죠. 주심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직접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밍업 때부터 사실 좀 사인은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투입되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감독님이 조금 일찍 호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까먹고 경기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골 넣고 원래 사실 골을 안 넣었다면 그냥 경기 끝까지 참을 생각이었는데 골을 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겠다. 빨리 갔다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 왔다고 하고 이제 주심이 이제 당연히 옐로우 카드를 들었죠. 주심이 설명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갔으면은 내가 경고를 안 줄 수도 있는데 네. 말을 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임의적으로 탈퇴를 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고를 안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티아고 선수가 말하기를 좀 참을 걸 그랬다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우승을 향해 이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예, 그렇게 또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승을 향한 일보 전진. 재밌는 거는 이정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딱 27초로 걸렸다 그래요. 네. 본인은 알고 있던가요? 27초인 거? 그거는 뭐 본인은 아마 급박했겠죠. 그 상황이. 예. 그런데 사실 그 긴 시간 참았던 그 일을 작은 네. 27초 만에 갔다가 그리고 또 손을 씻었냐고 물어봤죠. 장 의원님께서 좀 물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주시면 만지고 그러길래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근데. 또 손 씻고 왔냐 그랬더니 손까지 다 씻었다 그랬어요. 27초 만에.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패러디가 속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다들 셀러브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가버렸으니까요. 온갖 패러디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인터넷 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는 그 장면과 퇴사짤. 그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부탁도 해봤거든요. 그 패러디를 알고 있더라고요. 직접 한번 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죠? 네, 올 시즌 최고의 경기에서 아마 올 시즌 가장 재밌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면 포항은 선두권으로 올라갈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결과와는 별개로 이 경기는 기성용 선수의 포항 데뷔전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기성용 효과가 상당하다던데요. 그렇죠. 굳은 날씨에 뭐 당일에 조금 뭐 취소표가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스틸야드가 1년 2개월 만에 거의 10,000원 관중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성용 선수 유니폼은 출시 직후 온라인에서 800벌, 또 현장에서 300벌 이렇게 많이 팔릴 정도로 기성용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경기장 안팎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선수단이 밝아졌고 어린 선수들이 하나라도 배우려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특히 이날 K리그 데뷔전을 치른 골키퍼 홍성민 선수. 이 선수가 기성용 장학 사업의 1기 장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내용만큼 화제거리가 많았던 또 경기였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경기 감각, 3개월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감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확실히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기성용 선수가 뭔가 중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경기는 포항의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는 18살 어린 키퍼 홍성민 키퍼의 데뷔전이었고요. 그리고 수비수 이동희 선수가 긴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교체 출장을 하다가 이날 모처럼 선발 출장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축 센터백도 돌아왔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출장을 했는데 진짜 기성용 선수가 이 3-4-3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인데요. 약간 뒤로 쳐져서 전적인 게임 컨트롤을 상당히 잘했고요. 긴 패스, 또 쇼패스 빌드업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특히 셋피스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킥을 보여주면서 포항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에 아주 큰 또 변수가 앞으로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날 경기 사실은 전반에 팀 압박도 상당히 좋았던 포항이고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가세하면서 앞으로 포항은 조금 더 진일보한 또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포항에서의 기성용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팬들에게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감독이 맞붙었습니다. 김기동 감독과 김판공 감독. 서울과 울산의 맞대결이 있었죠. 네, 두 팀은 공교롭게도 최근 구단과 팬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기동 서울 감독은 기성용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팬들의 큰 비난을 받았고 또 김판공 감독은 최근 팀의 부진한 성적과 관련해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호신이 이 경기 직전 감독 응원을 재개한다고 공지하면서 서울은 다소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반면에 김판공 감독은 울산 팬들이 응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에서도 서울이 울산을 누르면서 묘한 대비를 좀 이뤘습니다. 네, 이야기한 것처럼 논란 속에서 서울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울산만 만나면 지독하게 승리가 없었는데 무려 2,822일 만에 울산을 이겼습니다. 야, 2,822일이면은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되는데 100일 걸렸거든요. 웅녀가 28명 이상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지 가늠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죠. 2017년입니다. 2017년 10월 28일 이후니까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따낸 FC 서울입니다. 23경기 만에 아마 승리로 또 기억을 하는데요. 이날 자 이것이 이제 결승골이 된 세컨볼 상황에서의 링가드 선수의 엄청난 장거리 드롭샷이죠. 네, 이것이 이제 결승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울산도 사실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네네. 네, 3백으로 요즘에 변화를 줘서 울산이 경기를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찬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최전방에 포진된 에릭 같은 선수가 약간 또 후리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밀함이 조금 부족한 마무리에서의 좀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날 울산이 또 무득점을 하고 최근에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하면은 8경기 동안 계속 승리가 없다가 이날도 또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김판공 감독이 조금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팬들의 어떤 비난을 받는 또 이런 빌미를 또 제공을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말컹 선수도 영입이 됐고 네, 조금 공격 쪽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컹 선수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안 그래도 이제 두 팀 외국인 신입생들의 맞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됐었어요. 서울이 수원FC에서 안데르슨 영입했고 장지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울산은 경남 시절 그야말로 뭐 리그 씹어먹었던 괴물 말컹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컹은 가장 최근 경기에 나섰던 게 4월이었다고 하니까 좀 실전 감각이 우려가 됐었죠. 일단은 그라운드에서 존재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뭐 야잔 선수나 강현무 골키퍼 모두 위협적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좀 경기 감각만 좀 살아난다면 울산 공격에 큰 무게감을 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FC 서울 같은 경우는 안데르손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 안데르손이 투입이 됐는데 역시 수원FC 시절부터 K리그 최고의 윙어답게 아주 파괴력 있는 돌파를 많이 선보이면서 FC 서울의 공격에 힘을 줬고 무언가 공격의 스피드도 올려주는 또 이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FC 서울이 올 시즌에 점유율은 리그에서 제일 높고 네. 슈팅 숫자도 2위예요. 네. 그런데 득점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영입한 안데르손도 있지만 또 클리말라, 또 기존의 둑수 이런 선수들이 둑수 선수도 최근에 약간 주춤하거든요. 확실한 공격 쪽에서의 결정력을 보여줘야 또 FC 서울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이날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FC 서울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조금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두 선수의 합류가 순위표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낸 서울이 이겼는데 서울 선수단 중에 이정찬 기자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다고요? 뭐 저만 눈여겨보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 또 축구 팬들이 눈여겨보고 계시겠죠. 울산의 공격이 매서웠는데 김주성 선수의 수비 역시 탄탄했습니다. 김주성 선수는 동아시안컵 기간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죠. 옥석 가리기에 나섰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소집 기간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왼발이 좋은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빌드업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와 순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축구 지능이 그걸 커버합니다. 1대1 수비 능력도 좋고요. 김민재 선수와는 아주 좋은 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날 경기에서도 루빅스톤 선수의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멋진 태클로 또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김주성 선수를 발견한 점이 또 저에게는 굉장히 또 하나의 이 경기를 보는 즐거움이었고요. 김주성 선수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뭐 중동, 일본 그리고 심지어 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가 새로운 출발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도 김주성 선수 눈여겨보고 계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왼발잡이 센터백, 좋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보유한 팀들이 전적인 팀 빌드업 밸런스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선수는 사실은 신인으로 FC 서울에 입단했을 때도 당시 감독 최용수 감독이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 네, 이렇게 극찬을 했을 정도로 좋았던 선수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날도 상당히 좋은 커버 타이밍, 또 좋은 빌드업, 여러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김민재 같은 또 선수가 있고 또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김주성 선수가 선두에서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근 경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비수지만 뭐 동아시안컵에서 골까지 기록한 김주성 선수가 또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소속팀에서도 또 우리 대표팀에서도 좋은 활약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역시 스포츠 그 프로그램답게 무언가 좀 생기 넘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김가연 씨를 축구 선수, 유망주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갑자기요? 네. 글쎄요. 귀여운 캉테? 캉테. 축구, 캉테? 네. 저는 뭐 양민혁 선수 양민혁 새로운 선수. 무대에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또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또 빠르기도 하고 재치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군요. 캉테 선수와 양민혁 선수처럼 귀엽고 재치 있고 빠른 모습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뜨거웠던 하프타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첫 시간이라 많이 떨렸지만 오랜만에 스포츠에 푹 빠질 수 있었던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스포츠 투나잇이 12시 이전에 뵙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윤상 가연이었습니다. 잘 자요.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캠코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생맥주 캔. 따는 순간 솟아나는 부드러운 거품. 더 완벽한 생맥주.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저 지겨운 무좀.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미실 원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증상 완화. 최대 3개월간 재발 방지에 도움. 드디어 무좀 탈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인 건 우리지. 단 1회 사용 무좀 치료제. 라미실 원스. 로 인한 감전 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 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 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 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에는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폭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면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등을 이용해 기온을 낮춰줍니다. 야외에서 일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노약자분들께는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는 등 주위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생을 바쳐 사랑한 이 나라에서 오늘 또 한 명의 유관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밉니다. 여기 또 다른 김구는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고 이곳의 안중근은 불철주야 고단함을 잊으며 이 자리에 조 마리아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광복 80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 SBS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 세상을 기쁨으로 채우는 SBS는 글로벌 문화 컨텐츠 기업에 걸맞은 도전 정신으로 시청자에게 더 나은 기쁨을 선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컨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BS